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들 이 숫자부터 봅니다. 큐비트가 몇 개냐, 누가 제일 많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것까지 보면 좋은지 우리가 짚어드리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미국이 양자 패권을 쥐기 위한 야심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지점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꾸준히 짚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오늘은 이 경쟁 현황과 이로 인해서 촉발될 두 시계열의 투자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지난 6월 2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관련 행정명령 2개에 동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더 빨리 개발하자라는 공격 카드, 하나는 미리 방어하자라는 수비 카드였어요. 국가가 직접 양자 산업의 어떤 규칙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정부는 양자 컴퓨터 우리가 사줄 테니까 빨리 만들어라 라고 선구매를 약속하는 한편 양자 센서와 관련해서는 2028년까지 실무를 받겠다고 목표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로의 전환 시한을 2030에서 31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위협이 오기 전에 미리 방어선을 세우라는 거죠. 한편 중국은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민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가 위에서 판을 짜고 기업을 끌고 가고 있어요. 당장 이번 달 초에도 상해가 양자 산업단지 2개를 새로 만들면서 3년 안에 양자 기업 100곳을 여기로 모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바로 지난달엔 국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이 2,600개가 넘는 광자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컴퓨터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범용 컴퓨터가 아니라 특정 계산에만 특화된 기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미국을 앞질렀다는 게 아니라 국영 기업의 주도로 상용 서비스 채널을 갖추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둘 다 목적지는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양자 공급망을 갖겠다. 그런데 방식이 정반대인 거예요. 미국은 시장을 앞세우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 중국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방식.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양자 기업들 매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들의 상당수가 비상장이고 상장된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살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양자통신 기업인 퀀텀시트에게 비중이 제일 높은 ETF는 스타50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요. 편입 비율이 1% 미만이라서 양자 기업 투자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실제로 우리가 접근 가능한 미국 쪽 케이스를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 경쟁에 불을 붙인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레이어 바로 공급망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큐비트 칩만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큐비트들이 안정적으로 얽힘 상태를 유지해줄 수 있게 극저온을 유지해주는 희석 냉동기라는 특수 냉장고부터 극저온 환경에서도 큐비트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제어 장비들과 동축 케이블, 또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패키징 기술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컴퓨터처럼 양자 컴퓨터도 수많은 부품의 총합이에요. 칩은 그중 하나일 뿐이고요. 이러한 부품들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 내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희석 냉동기나 극저온 회로와 같은 부품을 상무부의 통제 목록에 등재를 해서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의 오리진 퀀텀 시텍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극저온 장비, 레이저 기업 같은 부품 업체까지 미국산 물품에 대한 접근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수출을 막아버렸으니 역시나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국산화를 하고 있고요. 방향은 반대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부품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 지금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연구용 장비였죠. 그런데 2028년쯤부터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품 레이어, 그러니까 냉동기, 케이블, 패키징 회사들이 점점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큐비트 숫자만 바라보던 이 시장에서 이제는 누가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양자 부품 공급망에서 어떤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양산 시점에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보안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도 없는데 무슨 보안이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지난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Harvest now, decrypt later. 우리말로 지금 훔쳐두고 나중에 푼다 라고 하는 해커들의 습성을 의미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지금은 못 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일단 통째로 훔쳐서 창고에 쌓아둔 후에 몇 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되면 그때 한 번에 다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PQC, 즉 양자 내성 암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 수요는 점차 늘어날 예정이에요. 미국 연방정부가 아까 그 행정명령으로 전환 시한을 기존의 33년에서 30에서 31년으로 확 앞당겼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민간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플레어예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최근 이미 사람이 만드는 트래픽의 65%를 양자 내성 암호로 보호하고 있고 2029년까지 완전 전환할 예정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메시지나 시그널 같은 메신저도 이 기술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구글 역시 2029년까지 내부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를 지원하도록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더 많은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중요한 금융, 방산, 첨단 제조업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양자 내성 암호를 지원하는 보안 기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양자 경쟁은 큐비트 숫자 싸움 너머에서 두 개의 실질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망, 희석 냉동기, 제어 케이블, 패키징 같은 부품이죠. 2028년 양산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부각될 차세대 시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PQC 보안 영역이에요. 규제 시안으로 인한 정부의 전환과 그에 발맞출 민간 기업들의 전환 속도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산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영역이니까 이제부터 차츰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전히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양자 산업은 연구에서 상업의 영역으로 점차 내려오고 있고 우리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과 수요가 있을지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과 상위의 기업 유치 야심까지 양자 산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양자 산업이 어떻게 노를 저을지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